네, 안녕하십니까. 깡센클럽 강재훈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미장이 휴장을 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이제 미장이 휴장을 한 날,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크게 변동이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 자체는 지수가 거의 보합권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그와 달리 시장에서 업종별 종목별로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시장에서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관련된 테마라든지 이런 쪽에서가 상당히 좀 강한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하나씩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어제 증시를 보게 되면은, 어제 증시 같은 경우 장중에 역시 2250포인트라는 가격대가 살짝 저항으로 인식이 되었고, 결국 이제 약밥으로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모습이었고, 거래대금은 5조 5천억 정도로 거래대금은 소폭 축소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이 2288억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장중보다는 이제 동시효과에 좀 더 매도를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기간에서는 139억 정도의 소폭의 매수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선물 쪽을 보게 되면 선물에서는 외인들이 장중에 상당히 많은 매도와 매수를 번갈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전에는 이제 매도를 보이다. 이제 중국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이 들어오면서 중국 증시의 강세가 나올 때 이 부분이 다시 매수로 바뀌었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금 매도로 나타났다가 이렇게 반복이 되다가 소폭의 매수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 누적 매도 같은 경우는 16,700개역으로 여전히 누적 매도는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제 강세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거래소 시장과는 좀 달리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우선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라는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었는데, 이제 거래대금이 여전히 6조 대 이상으로 거래소보다 많은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가 되고, 개인들의 매수세가 여전히 이어지면서 코스닥 내에서의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를 보도록 하죠. 해외 증시를 볼 때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어저께 2%대의 급등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 이제 충절 이후에 하락했던 자리대를 다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강세가 나타났던 가장 큰 배경이 우선은 이제 후한 지역에 대한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 수가 감소되었다. 이 부분도 있었지만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다. 이 부분이나 경기 부양책을 주로 통화 정책을 중심으로 여전히 발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중기 유동성 창구, 자원 창구라고 하는 MLF에 대해서 3.25%의 금리를 3.15% 이렇게 낮췄다. 이렇게 되고요. 그 외적으로도 약 2천억 정도, 2천억 위안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유동성을 더 확대를 하고 그리고 나서 금리를 인하하는 부분까지도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제 시장에서 20일 날을 전후로 해서 추가적인 대출 우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 부분도 있었는데 먼저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부양하는 정책을 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은 시장에서 어저께 중국 증시의 강세로 연결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지만 이 부분이 국내 증시로 연결이 되지는 못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유동성을 확대한다 하게 될 경우는 미국에서의 자금이 신흥국이라든지 그 외적인 지역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우선은 중국에서의 유동성을 확대했다 부분은 중국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하겠지만 이 부분이 국내 증시로 유입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내 증시에는 직접적으로 어떤 수혜가 나타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실물 경기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밖에 전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재정 정책을 언제 펼 것이냐 이 부분인데, 아무래도 지금 뭐 방금 뉴스에서도 봤듯이 중국에서의 양해가 연장될 수도 있다, 연기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어느 정도 이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중국 양해가 일정대로 예정대로 열린다가 될 경우는 그때는 재정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재정 정책을 핀다고 했을 때 시장에서 소극적인 정책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감세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2019년도에 이 정책을 폈었는데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다가 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은데,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서 그 외적으로 이제 재정 지출을 인프라 투자라든지 소비 부양 보조금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게 될 경우가 중국의 경기를 어느 정도 끌어올린다도 되지만 국내 증시에도 이 부분이 모멘텀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미증시는 휴장이었기 때문에 크게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 증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를 보게 되면 시장에서 가장 까다로운 자리대가 2880에서 2930포인트 이 구간이었는데 어제 이제 통화 정책이라는 여러 가지 정책을 내세우면서 결과적으로는 2%대 급등이 나타났다 됐고 이 부분이 앞전에 춘절 연휴 전에 시장에서 급락했던 부분 이 라인대를 다 회복한 자리대까지 들어왔다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앞전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중국 증시가 추세 라인대를 돌파를 하고 나서 위쪽 방에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내려왔던 자리대를 회복했다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대에서 이제 얼마만큼의 숨고르기를 잘 하느냐 그리고 나서 코로나19가 확연하게 이제 진정이 되었다. 이 부분이 확인이 되고 추가적인 부양책이 발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중국 증시가 다시금 앞전의 고가 라인대를 돌파를 하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2983포인트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3000포인트란 마디 지수와 단기적으로 매물 수화라든지 우선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추가적인 부양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재정 지출이라는 본격적인 부양책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2주 정도의 공백이 있다는 점에서 매물 소화라든지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소화하는 과정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어제 국내 지수와 업종별 흐름을 보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보합이 마감되었는데 코스닥 강세에 뛰었다 되고요. 대형과 소형이 약세였던 반면에 중형이 소폭의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됩니다. 다만 이제 어저께 시장에서 강세를 띄고 약세를 띄고가 양쪽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되는 모습입니다. 우선 IT 같은 경우 소폭의 약보합이었고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주가 여전히 약세를 띄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말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산업 자체가 이제는 모멘텀이 없다, 성장성이 없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금리 인하라는 부분, 그리고 최근 들어서 라임 사태에 따른 이제 은행주들이 거기에 대한 관련된 은행주들이 약세를 보인다 이런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그다음 자동차라든지 화학, 철강 쪽에서 강세를 띄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동차라든지 화학, 철강은 소재 쪽에서는 이제 중국에서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저께 중국에서 이제 자동차 자동차를 살 때, 구매를 할 때 보조금을 지급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일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동차의 강세로 연결되었다. 그다음에 조선이나 건설, 항공해운은 거의 뭐 보합권 전후에서 크게 차이는 없었고 서비스 업종에서가 소폭의 하락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웅진코웨이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급락을 했던 부분에 대한 영향이 컸다가 됩니다. 그 외적으로 음식료라든지 의료, 유통, 유틸리티, 통신, 방어소비 쪽에서가 좀 더 강세를 띠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약간은 시장에서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의 업종군들이 강세를 띄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물 경제 지표가 슬슬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유럽 증시도 어저께 미증시는 휴장이었던 반면에 열렸을 때 경기 방어주가 좀 더 강세를 띠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IT 부품과 헬스케어 이쪽에서 강세가 나타난 모습이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갤럭시 폴드 관련된 종목군과 그리고 뭐 BTS라든지 그리고 뭐 기생충이라든지 OLED라든지 약간 테마주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을 보죠. 수급을 보게 되면은 우선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에 대해서 이제 뭐 소송에 대한 어떤 뉴스가 나왔던 그렇게 있었는데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이 밑으로 낮게 출발할 때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가 되고요. 그다음에 세트리온 같은 경우는 세트리온 헬스케어도 계속해서 강세를 띠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데 세트리온 그룹 자체가 계속해서 모멘텀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병을 이제 주주총회에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계속해서 기대치로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한진카이라든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규모는 다 작은 편이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매도 쪽을 보게 되면 매도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이제 700억 정도로 시장에서 매도가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웅진코웨이가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이 나타났던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동일했고 신한지주도 라임 사태로 인해서 앞으로 펀드 판매가 중지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을 좀 나타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적으로 LG화학이라든지 넷마블 이런 쪽에 대해서가 역시 좀 매도가 나타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 이쪽에 대해서가 전반적인 약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인데 아무래도 IT 부품 이런 쪽에서 강세에 뛰는 반면에 제약바이오가 상대적인 약세에 뛰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에서의 수급을 보도록 하죠. 기관에서의 수급을 보게 되면은 기관에서는 삼성전자 세트리온 이쪽에 대해서가 250억, 300억 정도 유입되는 모습이었고 고려아연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계속해서 강세를 띈다가 되었는데 고려아연이 이제 2차 전지
동박 시장에 대해서 진출을 한다. 이런 쪽으로 언급이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치가 기관에서 꾸준하게 매수세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전기라든지 KH바텍 같은 갤럭시 폴더블폰 관련주들 여전히 강세가 좀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었고, 그다음에 아메퍼시케라든지 LG화학, 네이버, LG전자 등 여러 가지 쪽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이 역시 있었는데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가 됩니다. 그다음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는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해서가 약 230원 정도 매도 나왔고,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그 외적으로 이제 메존이라든지 이런 코스닥 쪽에서가 일부 매도 나왔는데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에 대한 매도는 동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테마주에 따라서 많이 움직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현재는 모멘텀이 제한된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오히려 매도가 나오고, 그리고 IT라든지 그쪽에 대한 매수가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지수로 보도록 하죠. 이제 어저께 이제 제가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렸다. 시장에서 상단 자리를 2170포인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하단 자리는 2190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약간은 현재 시장에서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현재 시장을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지수를 끌고 간다라는 부분이 상대적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 근데 반대로 시장에서 개인들의 매매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업종별 종목별로 오히려 좀 더 강하게 연결된 흐름인데, 전체적 흐름을 보게 되면 시장에서 앞전에 이제 바닥을 만들면서 강세를 띄었던 1차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겠는데, 이 구간에서는 수급 자체를 보게 되면 연기금과 금융 투자를 중심한 기관들이 시장을 끌어올렸던 그런 케이스였고요. 그 다음에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던 이 시기가 바로 두 번째 상승 마디가 되는데, 이 당시에는 기관에서는 오히려 매도가 소폭 나왔지만 외국인들이 3조 1,000억이라는 매수를 보이면서 시장을 끌고 갔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보게 되면 기관이 사고 팔고 외인이 사고 하면서 시장에서 수급 자체가 주거니 받거니가 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된 케이스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설 연휴 이후죠. 춘절 이후에 시장에서 급등락을 보이는 이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매도를 보였고 개인들이 약 3조 정도의 매수를 보이면서 끌어올렸다.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상단 자리를 넘어간다 했을 때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이나 기관이 강하게 사줘야지 이 라인대를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인데, 개인들만의 매수세로는 이 라인대를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간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지지를 밟거나 어느 정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고, 이제 중국 증시가 강세를 띄었다 부분보다 국내 증시에선 추가적인 모멘텀이 뭔가 더 있어야 되는데, 국내에서의 추가적인 모멘텀은 중국에서의 재정 정책 이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2월 말에나 3월 초 이때가 빨라야지 상단을 돌파한다는 관점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제한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선은 이제 어저께도 봤듯이 시장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매수가 안 들어온다는 부분인데, 외인들의 현물 매수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달러가 약세를 띠거나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달러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앞전에 달러가 한번 하락을 하다가 다시금 소폭 반등 그리고 꺾이는 과정에서 다시금 급등이 나왔던 이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이 바로 시장에서 춘절 연휴 끝나고 나서 중국에 대한 우려가 크게 확대되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달러 강세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신흥국으로 이제 연말부터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때 올해 시장에서의 경기 전망 자체가 중국을 중심한 신흥국이 더 좋다. 이런 관점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성장에 대한 제한이 걸렸다. 이 부분이 미국에 대한 자금을 다시금 확대시킬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만들었다. 우선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1월 29일에서 2월 5일까지의 전체적인 글로벌 펀드에서의 자금 흐름을 보게 되면 미국으로의 자금, 즉 북미 지역으로의 자금이 상당히 크게 늘어난 반면에 신흥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큰 폭의 감소를 나타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신흥국으로 들어오던 자금이 다시금 미 증시, 북미 지역으로 유턴을 했던 이런 과정을 나타낸다 되는데,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완화되고 본격적인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게 된다면 다시금 모멘텀을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 문제는 그 기간에서 들어왔던 자금들이 일부 청산이 되거나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종목들보다는 우선 시장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해지보다는 약간의 현금을 만들자라는 관점이 여기서 들어온 건데,
미증시에서의 차익 실현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부분을 염두한다 정도 이렇게 보는 거고 미증시에서의 조정이 들어오게 될 경우는 시장에서 국내 증시에서 미증시와 연동돼서 움직인 쪽이 성장주라고 얘기하는 현재는 IT 쪽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차익 실현을 약간은 염두에 두자 이런 관점입니다. 실제로 미 증시를 한번 보게 되면 미 S&P 500의 밸류를 보게 될 경우 실제 지금 위치가 미 증시가 신고가고 주가 수익 비율 퍼로 볼 때도 가장 높은 위치인데 2018년도 1월달 이 당시가 퍼로 따질 때가 18.5%까지 올라갔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 정책을 폈었고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는 글로벌 증시 전체가 실적 장세의 거의 끝마디 계속 강세를 띄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18.5%까지 올라왔던 흐름인데 그러고 나서 급락을 했던 시기가 이제 중국의 경기도나 우려, 그 다음에 연준에서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에서 5번 사이가 퍼로 따질 때 16%에서 17%에서 움직였었는데 이 당시가 중국과 미국하고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모멘텀이 등락을 보였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무역 협상이 체결된 이후에 경기에 대한 전반적인 회복 기대 이 부분이 나타나면서 결국 S&P 지수가 신고가를 계속해서 나타내는 그런 흐름인데 현재 18.9%로 인해서 앞전 1번 자리대와 비슷하게 지금 현재는 고평가 어느 정도 밸류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의 이제 모멘텀이 확대가 될 경우 달러가 강세에서 소폭 약세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때 차익 실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전략을 보게 되면은 이번 주 그래서 시장 전망 자체가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오기 힘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단 자리는 여전히 동일하다고 보는 거고 많이 조정이 나오게 될 경우는 큰 폭의 조정보다는 어느 정도 승부록이 차익성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정도에서 2190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로는 강세 모멘텀이 제한은 되고 있는데 개인들의 비중이 여전히 높고 현재 개인들이 시장에서 중심으로 수급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종목별 장세가 지속이 된다 이런 관점인 거고요. 그 지수 자체가 한 단계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아까 앞전에도 계속해서 언급했듯이 중국에서의 재정 지출 등의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 자체가 중국의 양해가 열린다고 하는 2월 말에서 3월 초 이 구간부터가 모멘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된 과정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지금 뭐 테마주들이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쪽이 여전히 거래량도 많고 신용도 많게 형성되고 있는데 현재는 이쪽이 과열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시장에서 중심에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이쪽에서가 단기전 시세는 거의 다 차지를 한다 정도 생각하시면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장에 큰 모멘텀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보면은 또 기회가 있고요. 또 다음 사이클을 위한 기회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자 이렇게 시장에는 어떤 관점에 따라 보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기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관점 토마토 TV에서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수입니다.